미네랄도 없고 정유수를 가지고 정유수도 한 번 정유한 게 아니고 정유한 걸 또 초정유수를 만든 거를 레이저로 UCLA 대학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레이저로 그 물의 구조를 짧게 만들었는데 묵으니까 흡수가 잘 되겠죠. 흡수가 잘 되는 그 하나만으로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든 걸 봤습니다. 우리가 물이 생명인데 정유수가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중국의 김일강 교수라는 교포입니다만은 유명한 박사분이 생명공학을 한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만나서 그 미네랄 속에 우리 인체에 필요한 물 속에 미량원소가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한 15년 동안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완성한 그런 물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속에 세포에 물이 탈수되는 겁니다. 어린애 때 한 80% 물이 차 있다가 점점 줄이기 시작해서 이제 노화가 되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한 40% 이렇게밖에 세포에 물이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세포 속에 물이 안 들어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근데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속에 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운드 어드라고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물이 하나 있고 세포 속에 들어가는 크러스트 어드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배율돼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물이 산소와 영양소를 갖고 들어가고 또 노폐물을 갖고 나오면 밖에 있는 그 바운드가 부딪혀갖고 심장으로 물 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세포 속에 들어가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을 안 먹게 생각해요. 우리가 탈수되어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다 이러면은 물이 좀 부족하면 목이 마르거나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를 안 보내요. 그래서 내가 몸에 물이 부족한 줄 몰라요. 근데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냐고 다양하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막 붓는 거 이것도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뭐 어떤 통증이 오는 거 이런 것도 세포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빨리 물을 먹으라 하는 건데 다른 신호이기 때문에 이 목이 마름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물을 자꾸 간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엔진 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보통 10,000km에 가요. 근데 그 20,000km 간다고 해서 차가 무너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저녁을 하루 자고 나면은 몸속에 물이 엔진 오일로 생각한다면은 그게 풀로 가동했었어요. 바꿔줘야 돼요. 새로운 걸 기다리는데 아침에 그래서 물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한 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오늘 내가 준비해 온 게 수돗물인데요. 우리가 수돗물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수돗물 속에도 마그네슘하고 나트륨하고 뭐 칼륨 같은 원소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핵자기 공명도 물의 그 크기를 말하는 건데 한 130헬스 정도 돼요. 이 물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려면은 한 60, 70 그보다 떨어져야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어려운데 저 물이 들어가도 우리 인체 메커니즘이 어떤 기능에 의해서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60에서 되도록 만드는 기능이 갓난애들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갓난애들은 우유만 먹고도 키가 크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어른들을 만약에 우유만 먹고 한 이틀 살아라 그러면 힘이 없어 못 살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메커니즘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기능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물을 할 때 염소를 처리하잖아요. 저 염소가 상당히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 사실은 근데 뭐 당장에 그게 통증이 있거나 고통이 없는 거라서 모르긴 먹지만은 그 부분이 수돗물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생수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지금 프랑스 에비안 물인데 에비안 물이 한 2,000원, 3,000원 한국의 물보다 비싸요. 이 물을 검사해 보면은 그 속에 뭐 이러한 원소 외에도 HCO3라는 탄산수수기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를 좀 촉진해요. 그래서 저 물을 마시면은 소화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물이지, 뭐 이 물의 구조나 또 이 핵자기 공명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성수로 소문이 나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육각수, 파이수, 지금 수소수 뭐 여러 가지 물들이 나오는데 전기 분해에 의해서 나오는 뭐 수소수라든지 알칼리 이런 물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전기 분해에 의해서 물의 이름은 바꿨지만은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동력을 줄 수 있는 미네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기 분해에 의해서 바뀌어진 물을 먹었을 때 세포가 조금 반응을 합니다. 다르게. 그래서 그게 좋은 건가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큰 뭐 좋은 게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육각수는 그 구조가 불완전합니다. 그게 또 파이어트라고도 옛날에 많이 팔았는데 파이어트 뜯어보면은 이런 쇠로 된 그 파이프가 있고 그 물을 지날 때 그 물이 Fe 철을 조금 더 배출시켜요. 그래서 먹으면 철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좀 좋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 외에 지금 또 정유수라고 디스트리오드라는 물이 있는데 정말로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못 팔게 해놨는데 일본하고 동남아하고 중국에서는 그 정유수를 생수로 팔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제수 그 깨끗한 물을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계속 먹어보면은 그리고 정제수를 먹는 사람들은 미네랄은 일반 음식에 많기 때문에 물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제수가 물로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알칼리수가 좋다고 많이 먹는데요. 이 알칼리수가 분자가 큽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생명 동력에 필요한 미네랄을 이것이 못 들어가게 같이 밖으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알칼리수만 많이 먹게 보다 보면은 손톱이 하얗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안 먹게 돼요 어느 날. 또 그렇기 때문에 물 경도가 높고 이래서 좀 알칼리수에 또 미네랄의 분포도도 약하고 해서 그렇게 좋은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칼리수만 고집해서 계속 먹는다면은 인체 내에 미네랄의 분포도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 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한 12군데 세계 상수천물을 그 박사님들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보통 프랑스 루르드 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것을 일단 먹으면 몸이 확실히 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핵자기 공명도가 67헬스는 작아요. 거기다가 아연 또 카파 이러한 원소들이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정말로 저기 루르드 물이 좋다면은 그 페트병에 담아서 수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 물을 페트병에 담고 가지고 오는 순간에 저것은 산화가 되고 이 구조가 작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구가 거대한 자석입니다.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인데 그리고 압력이 있죠. 그 속에 갇혀있던 물이 어떤 불축을 타고 올라올 때는 크러스팅 되면서 물의 분자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원소들을 갖고 나오죠. 그거를 바로 마셨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좋은데 거기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 핵자기 공명도도 수도물이나 정유수 120으로 커져버려요. 그래서 보통 옛날부터 약수터에 가면은 그것을 먹고 와야지 뜨거우면 효과가 없다는 말도 저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수십 년 동안 해서 완성된 물인데 이 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자의 공명도가 물의 구조가 52헬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품으로 제가 지금 모발 제품을 만드는데 화장품을 말고 모발 제품을 만들어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참 발표하기가 어려울 만큼 나이가 많은데 머리에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케라틴 단백질이 문제가 있고 수분이 부족한 수분이 다들 탈 수도 있어요. 이 수분만 들어가면 윤기도 나고 머리도 안 빠지고 빠마해도 상하지도 이런데 수분이 부족하거든요. 또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하나씩 드리는 물을 뿌리보면은 머리가 그렇게 윤기가 나고 가볍고 두피까지 보습이 됩니다. 그리고 탈모가 없어요 전혀. 그 정도 물인데 첫째 핵자의 공명도가 뭐 이렇게 52일서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120으로 커질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든 이 기술은 끓여도 저 사슬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0년을 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물을 마신다면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미토콘드리아에 따라서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물이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소하고 각종 융합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그 압력밥솥에 넣고 산소로 태우고 그 찌꺼기가 나오면 그걸 갖고 다시 나오는 이 역할이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물만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면은 한 11가지 원소들이 있어요. 이 원소들이 생명 동력이 없으면 안 될 아주 유익한 원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망간 같은 거는 췌장, 심장에 들어있고 뇌하수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고향 지휘자, 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다는 것은 저 망간의 원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에 걸린 사람을 이 물을 계속 먹이면은 그 치매가 복구는 안 되는데 몰라봤던 가족을 알게 되거나 또 혹은 또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산만한 어린애들 물을 먹여보면은 그 성적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없어서 안 될 이런 원소들이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5g, 6g 있는 미량 원소인데 즉 부족할 때는 신체에 엄청 문제가 생긴다. 아연은 너무도 잘 알겠지만은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몸속에 아연이라는 성분이 0,00001도 없어져요. 저 아연이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동식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도 임신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고 저 11가지가 어떻게 들어있는가 저희 물 속에 미량적, 정량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원소들 니켈이라든지 카파라든지 많으면 저것도 중금속이 되는데 미량적 정량 속 쉽게 더 설명한다면은 우리 바닷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분포도 그리고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분포도가 동일합니다. 또 우리 흙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분포도하고 우리 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분포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은 그 물을 먹고 해보면 한참 동안 좀 배탈도 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미량적, 정량적으로 들어있는 물을 마신다면은 암이 낫는다든지 당뇨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가대강구고요. 당뇨 환자들은 10명 중에 한 7, 8명은 수치가 한 일주일 만에 떨어져요. 크기는 저런 원소들이 많은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러한 미량원소를 어디서 내가 찾아냈느냐? 진주가루입니다. 진주가루가요. 서태후 때부터 진주 속에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정량적, 미량적으로 들어있다는 건 아는데 그 먹는 방법이
아무리 난으로 갈고 갈아도 먹으면은 그 진주 분말 속에 있는 미네랄이 0,001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먹으려고 바르기도 하고 물에 타먹기도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그 진주 분말 1kg에 2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거를 완전 수용화시키는 데서입니다. 완전 수용화.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분포도가 아까 봤던 생명 동력에 필요한 미네랄이 미량적 정량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액을 넣고 환자에 따라서 5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 혹은 급한 암 환자 같은 300분의 1, 100분의 1까지 타서 먹으면 빨리 몸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250여 가지 장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같은 DNA, RNA인데 장기가 장은 장의 역할을 하고 간은 간의 역할을 하고 위는 위의 역할을 다 틀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깊이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면은 간, 췌장 250여 가지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분포도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 암에 걸렸을 때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이라는 미네랄이 1도 안 나옵니다. 유방암에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네랄의 분포도가 우리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고급 자료입니다. 지금 심장, 예를 들어서 간장, 비장 이런 데 보면은 이 미네랄 분포가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데는 아연이 많이 들고 어떤 거는 카파가 많이 들고 어떤 거는 이게 다 틀리는데 저 바란스가 무너지면은 만약에 내가 췌장이 나빠졌다는 거는 췌장 세포의 저 미네랄의 분포도가 무너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췌장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은 에이즈 환자가 아연이 하나도 생성이 안 되는데 아연만 생기게 하면 에이즈가 낫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한의사들한테 가서 에이즈 환자가 처방을 하면은 진해, 강진해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근데 그 진해, 강진해 속에 아연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물을 계속적으로 먹고 각 췌장에 문제가 생긴 세포에 필요한 원소를 채워준다면은 그 세포는 빠르게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많은 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가지고 벌써 2000년도에 엄청난 생수 공작을 하고 수백억치 물을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발전된 걸로 저희가 지금 이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기회가 돼서 만약에 우리 물을 마셨어요. 한 500cc 정도. 먹기 전에 그 혈액을 생열 검사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30분 후에 10,000명을 검사해도 피가 전부 동글동글하게 변합니다. 생열 검사하면. 이거는 내가 중국에서 실험한 건데 중국에서 한 200명 한 달 동안 했는데 한 사람도 저렇게 피가 저렇게 정상 안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 뭐 좋은 게 아니고 좋은 물만 마시는 것만 갖고도 덜 피곤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내가 아침에 좀 만들어 왔는데 심장, 간, 비장, 폐 여기 보면은 칼륨, 티타늄, 바다늄, 크롬, 망간 이런 것들이 분포가 똑같이 들은 게 아니라 다 틀리게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은 심장에 이러한 미라문수의 그 미네랄이 분포도가 바뀐 거예요. 저걸 바뀐 거를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채울 거냐고 그거를 제가 만드는 물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오래된 그 사람 인비 같은 거
그 귀하게 팔립니다. 그 약으로 쓰죠. 근데 유럽에도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 까갖고 먹는 게 아니고 불을 완전히 태웁니다. 재가 되도록. 재가 되도록 그 재만 남아요. 재만. 그 재를 물에 타 먹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은 놈은 아무리 태워도 그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태워 먹어요. 그러면 100년 전에 5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뼛속에 좋은 미네랄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오염이 안 되고. 그때는 있죠. 있죠. 그때는. 그래서 그걸 마시고 그 사람들은 그 속에 미네랄이 들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 모르고 어째 간섭적으로 그게 좋다는 걸 알고 먹은 거예요. 이 미네랄은 어떤 물체를 태우고 나면 돼지뼈도 마찬가지 어디서 그래 만들어요. 뼈를 태워가지고 그 미네랄을 다시 물에 넣어가지고 미네랄을 들여다고 파는데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췌장이나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기간에 이 미량원소 생명동물에서 바란스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 바란스를 채울 수 있는 거는 뭐 좋은 자연식품 뭐 신선한 거 이런 게 아니고 이러한 물 속에 미량적 정량적으로 되는 물을 마시면은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생명의 바다는 어머니 태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어머니 태궁에서 태어나 그것을 분당 25만 개를 엄청난 속도로 분화하여 10개월 내에 약 1천억 개의 뇌신경세포와 7조 개의 체세포를 분화하여 12정맥, 기경, 팔백, 정신일부를 만들어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죽음으로 가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충전시킬 수가 없을까라고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만들고 있는데 한 4m, 4m 되는 논에 물에 부어서 그게 들어가면 뜨게 만들었어요. 뜨게 만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생명 동력 원소를 충분히 넣어놓고 그 누워있는 동안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딱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네. 독일에는 이미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몸에 떠서 퍼내시는 것. 그 속에는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피부에 주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내가 뭐 한 1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해보면은 100만도 내고 줄을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꼭 우리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김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건데 잠깐만요.